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하면 또 전문가님 얼굴이 이렇게 딱 머릿속에 스치듯이 지나갑니다. 오늘장 하락을 어떻게 활용하는 전략 세워주실지 궁금한데요.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오늘장 한마디는요. 코스피 2830, 2830. 2830 붕괴 구간 전략과 코스피 2830 회복 구간 전략. 이렇게 제목을 접었습니다. 현재는 2800선도 이탈되어 있는 상황이고 2830에서는 약간 좀 멀어져 있는데 두 개의 시나리오를 세워서 각각의 전략 주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2830 요 구간, 코스피 지수 2830 구간. 요 구간이 붕괴가 됐었을 때, 제일 중요한 주식이 두 개라고 봐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가격을 방어해 줄 거냐, 요 가격을, 74,000원대, 요 가격을 방어를 해줄 거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도 10월 달에는 파운드리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 되는 가격대가 69,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때 69,000원하고 같이 이야기해드렸던 가격대가 74,000원대입니다. 근데 그 74,000원대가 지금은 이제 중요한 방어 라인, 지지 라인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종목 하나 더를 해서 하이닉스, 요 하이닉스가 11만원 방어가 나올 것이냐.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30이 무너지는 요 구간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야 되는 가격대로 하이닉스 97,000원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69,000원이었는데, 이번 구간은 2830이 지금 무너졌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방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IT 반도체 실적주들을 우선해서 사야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급락되는 이 구간에서는 이 목적이 뭐냐, 이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잖아요. 뭐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경계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8%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1%대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급락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애플을 비롯해서 뭐 테슬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주식들이 우르르 다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하락 요인하고는 다른 요인들이 해외 투자 심리를 자극시켰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전 나왔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게 뭐를 자극을 시키냐면 저는 신용 물량을 자극시킨다. 즉 신용 물량을 청산시키는 과정들이 2830이 무너지면서 나타나고 있구나. 이걸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30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2014년도 이하의 밸류를 시장이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신용 물량 청산이 저는 목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투자 주체들 입장에서 그동안 쌓였었던 이 신용 물량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 이 절대 전략을 했었을 때, 이 신용 잔고, 요 물량, 요 파란색이 맨 위에 썼었습니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 시장은 신용, 이 잔고를 청산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선물 예수금이 그래서 증가하는 거다. 그러면 이 목적이 달성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게 2830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는 기업의 어떤 적정 가격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2830에서는 10,000원짜리가 뭐 11,000원 선 정도에서 거래가 됐던 거예요. 11,000원이나 한 1,500원 정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품 제거되는 기업들만 공략하자라고 해서 기업들의 가격을 이야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LG화학은 62만 원이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3만원에 매도한 다음에 계속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99만 5천대까지 기다린다든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3, 4만 원대 기다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품이 제거되는 자리를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10,000원짜리 주가가 2,800이 되게 되면 10,000원 정도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뭐가 작용을 하는 거냐면 신용 물량들,
이런 것들이 청산되는 과정들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에서 거래됐던 주식이 이제 10,000원에서 거래된 게 아니라 9,000원이나 8,500원까지 떨어지고 있는 거다. 지금 시장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고 그다음에 다수의 주식들이 악재들이 계속 생산되는 흐름들이 주초에는 나타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럼 이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투자 본질을 훼손하는 기업들은 철저하게 좀 제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똑같이 급락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건설사 관련된 부실 논란이 있는 HDC 그룹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우리가 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거고 그다음에 오세 임플란트에서 비롯된 요 사건들 그죠? 오세 임플란트로 인한 사건들 이런 거는 좀 주경주들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너희들도 오세 임플란트처럼 횡령이나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에 임상 실험이 망가졌던 그죠? 뭐 기대감으로 그동안 있었던 안트로젠 같은 애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이진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전에는 이제 매드팩토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좀 쪼만했던 기업들이나 단순 기대감으로 있었던 업체들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지금 시장이 실적을 전면으로 내세하지 않으면 이런 주식들은 이번 구간에 적극적으로 살 생각이 아예 없구나. 싸더라도 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74,000원대를 방어를 해주고 SK 하이닉스가 11만 원대가 방어가 나오면 우선순위는 IT 반도체하고 이 중형주들 그동안 제가 방송에서 많이 추천 좀 드렸었지 않습니까? 한솔케미칼도 말씀드리고 솔브레인도 말씀드리고 원익 IPS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진테크나 월덱스 그죠? 이런 것도 제가 작년도 10월달에 추천드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실적가 나왔었거든요. 뭐 신고 갔었잖아요. 이런 것들 뭐 코미코 같은 애들 이런 실적 나오는 기업들을 우선해서 공략하는 전략을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형주들은 IT 반도체 쪽에서만 우선 공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IT 반도체는 그렇게 처리하고 두 번째는 배터리 그 다음에 언택트 그 다음에 게임주 그죠? 게임주 이런 것들은 좀 대형주에서 제시했던 가격대는 온 것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인 거고 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가격대가 왔잖아요. 뭐 3반은 80만 원 깨지는 자리,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18만 원짜리, 셀트리온은 17만 2천 원은 투매 가격이 발생되는 거다라고 해서 요거는 뭐 평균 단가를 낮추거나 추가를 해야 될 자리지 매도로 대응하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대형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균형을 좀 잡으시면서 이번 구간을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종목으로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남았나요, 앵커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30만 원짜리가 깨지면 이건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한 4만 원 선 정도에서 단기 반등은 나올 수는 있지만, 뭐 크지는 않다 정도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30만 원 정도 깨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매수 관점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는 저점은 제가 모르는데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것도 뭐 13만 원대에서 계속적으로 매도 의견을 좀 드렸다가 폭락되는 거 계속 기다렸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구간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 가운데서는 리니지, NC 소프트 저는 이거 60만 원 이하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요거는 63,000원대 정도를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63,000원대 가까이 오면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엔터주는 하이브 기억하시나요? 요거 24,000원이 아니라 24만원대 그 다음에 JRP 같은 경우는 39,000원대까지 기다리자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도 한 5만원대부터 여러분들에게 기다리자고 했던 자리입니다. 이런 가격대가 온 것들은 저는 해도 된다. 싸니까 이런 것들은 해도 된다. 이 가격대는 시장이 인정해주는 가격이다. 다만 저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분할 매수나 평균 단가를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추는 게 좋을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분란 화재 사건이 있는 에코프로 BM 요 에코프로 BM도 오늘 좀 4% 조정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에코프로 BM보다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를 12만 원대부터 기다리자고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따라가지 말고 지금 유동성 축소 구간이니까 배터리도 할인 요소가 발생 85,000원대 깨지는 걸 기다리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벌써 지금 이것도 많이 빠졌어요. 한 3만 원, 4만 원 가까이 좀 빠졌는데 이 화재와 관련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포항 공장인데 오창 쪽 관련된 거는 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같아요. 그래서 이 얼마 정도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나왔는지 이 불확실성이 일단 좀 사라진 다음에 공략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85,000원보다도 프리미엄을 조금 더 뺀 상태에서 공략하는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천천히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SKC 같은 경우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이거는 13만 원짜리까지 기다리자. 그죠? 13만 원짜리까지 기다리자. 우리가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LG화학은 뭐 85만 원대에서 제가 62만 원대까지 기다리자가 해서 걔는 와서 했지만 나머지 배터리는 온 게 없었잖아요. 중형주가 오는 뭐 신흥 SE선 정도만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한 12% 수익 났고 나머지는 배터리가 가격이 안 왔는데 SKC처럼 작은 문제를 해결한 이런 업체들이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걸 해결한 자리까지 왔다. 그러면 이런 건 사야죠. 그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13만 원 정도 오기를 계속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LNF 이번엔 좀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는 있으나 현재 바이오 제약이나 IT 반도체나 언택트나 배터리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는 자금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분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프리미엄을 더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것도 16만 원짜리까지는 전 기다려야 된다라는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이거 올 듯 말 듯 하지만 계속 기다리셔야 됩니다. 11만 원짜리까지 계속 좀 기다리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27일 이후에는 LG화학도 이제는 프리미엄을 화학수로 줘야 된다 해서 이제 전저점 깨지면 53만 원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다른 배터리를 노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시장이 똑같이 폭락이 나왔어요. 똑같이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주식이 이 가격에 안 와서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꼭지에서 만들어 놓은 요 주식으로 고민하고 있으면은 좀 매매 패턴이나 어떤 투자 습관을 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지 말라고 이제 제가 그동안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지금 시장은 2,830이 붕괴되는 구간과 회복되는 구간에 프리미엄을 줄지 말지를 경계를 놓고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못다한 얘기 이어서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